네, 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오늘도 이 포토샵 라이트룸 강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빛내림의 사진을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빛이 이렇게 레이즈 빔처럼 이렇게 투과돼 가지고 보이는 그런 모습을 인공적으로 포토샵에서 한번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항상 좋아요와 구독하기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질문이나 더욱더 궁금한 점이나 많은 것을 조금 더 깊게 배우고 싶다면은 여기 스트로비스트 코리아로 오셔가지고 회원가입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만들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빛내림 현상이 조금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이게 아주 멋지게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진을 포토샵으로 가져가가지고 아주 고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 건데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주 옛날 포토샵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도 충분히 잘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가져가기 전에 여기 라이트룸에서 가장 기본적인 보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이렇게 보정을 하는 거는 항상 클리핑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클리핑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왜 하는지, 여기에 얼마만큼 이렇게 클리핑을 해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시즌 1에 보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흰색 계열부터 이렇게 만져주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검정 계열을 살짝 낮춰주고, 어두운 영역을 조금 올려주면서, 밝은 능력은 조금 낮춰줘서 항상 이렇게 개조가 가장 풍부한 사진을 만드는 게 어떤 보정을 물론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보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고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하늘과 땅의 노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 하늘의 노출을 조금 낮춰주는 방향으로 저는 살짝만 더 보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노출을 살짝 낮추고요. 어두운 영역은 같이 어두워졌으니까 조금만 올려주고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필터를 하나 더 꺼내가지고 조금 더 그라데이션 효과를 더 주려고 하는데요. 살짝 색감을 바꿔주고 노출도 살짝만 더 어둡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꺼내가지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해서 조금 색감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닥이 살짝 어두우니까요. 바닥을 조금만 더 노출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노출 보정을 한 다음에 색감을 살짝만 바꾸고요. 네, 요 정도 이렇게 보정을 라이트룸에서 해주고 나서 포토샵으로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고 라이트룸에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만져주면 되니까요. 일단은 포토샵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포토샵에서 넘어오면은 옛날 옛날에 이미지에 거기 포토샵에서 할 때 스레스홀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딱 두 가지 밝고 어두움으로 그냥 사진을 확 나눠버리는 그런 기능인데 그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기 배경을 누르시고요.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제를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스트레스홀드 모드는 여기 이미지에 조정해 가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한계값,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한계값이라고 하네요. 한계값이라고 있는데 이 한계값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면은 단순하게 50%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이제 50% 한계값 레벨이 128인데 보통 우리 컬러가 이제 그 컬러 단계가 256단계 있으니까 딱 절반 128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숫자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가장 밝은 영역의 적은 부분을 일단 클리핑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어둡게 일단은 가장 작은 부분을 하나 클리핑 해주고 하나 레이어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를 해가지고 컨트롤 J죠, 복제. 그리고 이미지에서 조정해가지고 다시 한계값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잠시만요. 여기 레이어가 위에 게 다시 보이네요. 이미지에서 조정해서 한계값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처음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넓은 영역에 흰색 값이 클리핑 되도록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보이지 않게 꺼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다시 배경을 하나 더 복제를 해가지고요. 마찬가지의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계값을 선택을 해서 이번에도 저기 처음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영역이 선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더 꺼내서 다시 이미지에서 여기 한계값에서 조금 더 넓은 이미지가 선택되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시면은 이 한계값에 클리핑한 이미지 내역이 점점 단계별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레스홀드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계값이죠. 한계값을 이용을 해서 레디얼 블러를 적용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레디얼 블러가 이게 굉장히 옛날 이 필터라 가지고 이게 아주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블러 값이 어디서 이제 시작되는지 그거를 감으로 찍어야 되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에 가면은 흐림 효과가 있고요. 거기에 우리나라 말로는 방사형 흐림 효과. 방사형 흐림 효과가 되어 있고요. 이 처음으로 가면은 이 회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돋보기. 이제 줌이죠. 영어로는 줌이 돼요. 줌 Z가 있는 거 보니까 줌 같은데 줌을 해주고 양을 만땅을 걸어줍니다. 한 90 정도 걸어주면 될 것 같은데 이 흐림 효과의 중심이라는 게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의 한가운데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진에서 태양이 시작하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니까 감으로 대충 이쪽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특별히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몇 번 해봐야지 되는 게 조금 더 조금 옛날 필터 같은 그런 느낌의 불편함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한두 번만 해보시면은 대략적으로 감을 눈치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은 여기 레이어에서 이게 블렌딩 모드를 스크린으로 잡아주시면은 이 위에 게 이제 같이 배경이랑 보이고요. 나머지 중간에 레이어는 모두 다 꺼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봤을 때 거기 지금 시작하는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찍었죠. 만약에 이게 시작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면은 이 부분을 아까 거기 다시 취소를 컨트롤 Z 눌러가지고 다시 돌아가신 다음에 처음부터 그 필터에서 흐림 효과 이 방사형 흐림 효과를 다시 적용을 해가지고 그 위치를 다시 찍어 주시면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는 찍을 수 없고 여러 번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그 감을 잡고 그 위치를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주 쉽게 그 위치 아까 적용했던 필터 그대로 계속 적용을 4개 지금 있죠. 이게 레이어가 이 4개를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F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아까 했던 그대로 다시 이 배경 복사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위에 같이 겹쳐서 위에 거를 봐도 특별히 다르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F를 눌러 가지고 방사형 흐림 효과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위에 거랑 비교해서 보면은 같은 위치에서 시작하는데 범위만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컨트롤 F를 눌러서 이 방사형 흐림 효과를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방사형 흐림 효과를 전부 다 이제 적용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적용을 했는가 하면은 이 스레스홀드라는 이 한계값이라는 필터가 딱 2가지로만 나누기 때문에 이 빛내림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구름이나 이런 데서 여기서 걸쳐 가지고 날아가는 이런 빛내림의 효과가 딱 하나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 위에 있는 이
레이어들을 한번 다 블렌딩을 해가지고 섞어줄 생각입니다.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지금 섞으려면은 보통 스크린 필터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이 스크린 필터가 이 한계값이 있거든요. 이게 흰색이 되면은 그 이상 흰색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이 블렌딩 되는 이 레이어를 조금 더 레벨 값을 낮춰줘 가지고 이 가장 여기 이렇게 흰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흰색이 아니고 그 밑에 단계인 색으로 보이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력 레벨은 이 여러 가지 그 명도 단계가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아도 되고요. 이 출력 레벨만 한 어느 정도 낮춰가지고 한 170 정도 저는 낮춰줄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 데이터는 모두 다가 있지만은 가장 밝은 부분이 명도 단계에서 178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위에 거를 블렌딩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섞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지금 보시면은 그 효과가 훨씬 더 잘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밝기약이랑 여기 스크린이 있는데요. 스크린이 조금 더 이 지금 작업에서는 잘 어울리는 블렌딩 모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레이어를 합쳐가지고 그 밑에 레이어랑 다시 똑같은 작업을 해줄 건데요. 이때는 이 두 레이어를 선택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두 개를 클릭하면 이렇게 두 개다가 선택이 되거든요. 이때 여기서 이제 레이어 병합을 해주시면은 이 모드 그대로 이제 병합이 돼가지고 딱 합쳐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밑에 레이어가 지금 흰색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스레스홀드에서 이 부분 비어진 부분으로 따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흰색이 많은데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명도 값을 레벨을 불러가지고 레벨은 컨트롤 L을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L 눌러서 명도 값을 불러가지고 마찬가지로 한 170대 정도로 이렇게 그레이가 이렇게 아주 흰색이 안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블렌딩 모드를 마찬가지로 스크린으로 걸어주시면은 이렇게 그 안에 다시 이 빛 내림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해서 레이어 병합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L을 눌러서 레벨 값을 부른 다음에 한 170 정도 낮춰주고요. 그 위에 그 레이어를 스크린 모드로 다시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결과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두 개 다를 다시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 주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각자 이렇게 그 똑같은 필터인데 각자 거기 블렌딩을 걸면은 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옵션으로 할 수 있는데 제일 그 기본적인 게 스크린 옵션이고요. 스크린 옵션으로 하면은 더 밝은 부분만 어두운 블랙은 완전히 무시를 하고 50% 이상 밝은 부분만 그 다음 여기 배경이랑 섞어지게 하는 모드가 스크린 모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밝게 됩니다. 이건 너무 이렇게 밝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소프트 라이트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여기 구름에 걸려 가지고 이 빛내림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굉장히 리얼리틱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단점은 이 바닥 부분이 이렇게 여기 블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두워지는데요. 이 부분에서 다시 저기 그 레벨 값을 여기다가 걸어주고요. 레벨 값에서 출력 레벨을 조금 이렇게 살짝만 올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출력 레벨이라는 이 데이터 값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여기 출력되는 값이 이제 완벽한 블랙이 안 되게 이렇게 하는 모드고요. 그 다음에 배경을 저는 하나 더 복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마스킹을 해서 여기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밝게 보정을 해준 다음에 라이트룸으로 넘길 생각입니다. 이제 복사를 하나 했죠. 복사를 하나 한 거에서 여기 마스킹을 걸어주시고요. 그라데이션 툴을 선택한 다음에 전경이 흰색, 배경이 검은색이 된 거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경을 안 보이게 꺼주시고요. 확인이 돼야지 되니까요. 이렇게 걸어주시면은 어디가 이렇게 거기 걸리는지 보이는데 잠깐만 여기 얘한테 걸으면 안 되고 위에 레이어 1한테 블렌딩을 그려야죠. 레이어 얘의 밑에 바닥에 이제 검은색이 문제니까 얘를 이제 없애줘야 되니까요. 이건 반대로 돼 있죠. 위에 게 다 날라갔죠. 반대로
지금 얘가 선택이 돼가지고 완전히 망했네요. 이게 다시 여기서 여기 마스킹 레이어를 불러가지고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마스킹 모드에서 보시면은 요 부분이 까맣게 칠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빼준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요 정도 이렇게 클리핑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어두웠던 부분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브러쉬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반적인 브러쉬죠. 부드러운 브러쉬 거기서 크기를 어느 정도 크게 선택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큰 브러쉬를 선택을 한 다음에 전경색이 여기 마스킹 모드를 클릭한 다음에요. 전경색이 흰색이면은 반대죠. 지금 반대로 되어 있네. 브러쉬는 캔슬을 해주고요. 여기 뒤집어 가지고 어두운 까만색이 나오게 이렇게 해서 조금 덜 어두워졌으면 하는 부분을 살짝 거기 칠해주게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는 더 디테일을 보여주고 싶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빛내림의 이제 전체적인 어떤 느낌을 잘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전부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 가볍게 가지고 가야 되니까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을 한 다음에 세이브를 하시고 닫고 포토샵을 종료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이 포토샵에서 빛내림을 만든 이제 라이트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라이트룸에서 이제 마지막 최종 보정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요. 라이트룸에서 이제 저는 다시 이제 흰색 계열은 이제 조금 클리핑을 해주고요. 마찬가지죠. 검은색도 클리핑 해주고 어두운 영역은 조금 밝게 그리고 밝은 영역은 조금 어둡게 해서 개조가 풍부하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저는 브러쉬를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이 브러쉬 사이즈를 좀 크게 해서 이 노을이 시작되는 부분에 조금 더 강렬한 그런 색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색온도를 올려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옐로우와 그 마젠타 값을 다 올려가지고 그대로 한번 이렇게 칠해주게 되면은 조금 더 강렬한 느낌의 노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노출값도 살짝만 올려주고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하늘의 이제 전체적인 색감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늘에 이제 노출 너무 많이 올렸네. 살짝만 내려주고요. 어두운 영역이 너무 어두우니까 어두운 영역은 살짝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파란색 계열 쪽으로 좀 돌려주고요. 마젠타 값도 살짝 더 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색깔을 돌아갈 때 이 외곽 부분이 너무 이렇게 고채도로 돌아가면은 이 사진이 외곽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빠지는 느낌이 별로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블러를 이렇게 많이 주면은 너무 이렇게 그런 어색한 느낌인데요. 이럴 때는 그 마젠타의 반대를 주면은 자연스럽게 파란색의 채도 값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물론 이 채도 값을 아예 그냥 낮춰버려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지금 블루 값이 너무 센데요. 블루 값을 조금 줄여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더 저채도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아예 옐로우 계열로 이 색감을 돌리면은 훨씬 더 이 반대 보색 계열이기 때문에 이쪽 색감이 훨씬 더 빠지게 되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까지는 필요 없고 조금 녹색 계열로만 살짝 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이제 도로가 이제 밑으로 빠지는 부분이 너무 이렇게 밝게 빠지기 때문에 그라데이션 툴을 하나 꺼내 가지고요. 노출 값을 조금 낮춰주고요. 이 하늘이 이게 아스팔트이지만은 이렇게 하늘의 색감을 조금 이렇게 반사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블루 값을 저는 조금 살짝만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거의 다 됐고요. 저는 살짝만 더 비네팅을 줘가지고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강제적으로, 가짜지만은, 리얼한 이런 빛내림의 효과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가요? 기존에, 처음에 있던 사진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나는데요. 보시면은, 조금 밋밋했던 그런 사진이, 굉장히 멋진, 아주 드라마틱한 평생 뭐 한두 번 볼까 말까한 이런 굉장한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얼마나 사용하느냐, 어디에 사용하느냐는 자신이 원하는 그런 방향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테크닉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숲속에서 빛내림이 떨어지는 이런 효과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건 뭐 시간 관계상 똑같은 기법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충분히 응용 가능한 그런 기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번 강의를 마칠까 생각을 합니다. 이 포토샵이라는 게 분야가 굉장히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걸로 배우고 싶은데 왜 빨리 안 나오냐, 뭐 이런 걸 왜 안 해주냐 이러는데 이게 차근차근히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나갈 거기 때문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면은 그 정보가 날아가고 있으니까요. 구독 해지하지 마시고요, 떠나지 마시고 계속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